질문 주세요. 이거는 뭔가 제가 한 4개 준비했는데 네. 3, 4번은 뭔가 진짜 지극히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혹시 체험하고 계시는 식물 업계라고 하나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사육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식물에 대한 거를 전문적으로 진지하게 하고 싶은 이제 저의 그런 소망? 미래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3, 4번을 준비한 건데 그런 분위기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아예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니까 또 단순히 식물 가게 창업하면 얼마 벌어요?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유치한 거 말고 뭔가 트렌드? 뭐 이렇게 방향성?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워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이 너무 급부상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막 할머니들, 뭐 엄마 세대들이 취미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진짜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보편화됐잖아요. 맞아. 그것도 크게 말씀드리자면 식물이 결국은 자연의 일부를 우리가 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자연이 훼손되고 지구 온난화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커져가고 자연에 대한 갈망과 갈증도 되게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그래서 플랜테리어가 좀 핫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그런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더 커졌거든요. 이 시장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식물로 위안도 많이 받고 나의 공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공간을 꾸미는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덩달아 식물도 같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식물 가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또 엄청 많이 망하고. 네, 그래서 이게 또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좀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전공자가 아니어도 도전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 취미로 하시던 분들이 보통 업으로 하시니까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하고 싶고 간절할 때는 장점만 생각해요. 그쵸. 단점도 물론 많거든요. 일단 저도 항상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3년은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라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본금도 어느 정도 내가 생활할 정도 있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단가가 하나하나가 다 낮다 보니까 많이 진짜 박리담회로 많이 팔지 않는 이상 많이 남기기가 어려운 수익 구조예요. 그래서 꾸준한 브랜딩이 일단 잡고 가줘야 되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신경 쓸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요즘은 거의 다 많이 키우시잖아요. 항상 어떤 시대든 디자인으로 가요, 마지막에는. 식물도 뭐 여러 가지 방향이 되게 많겠지만 뭐 언제는 식테크가 유행하고 또 언제는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 식물이 유행했다가 또 언제는 갑자기 분재가 유행했다가 이런 식으로 유행도 가긴 가지만 저도 사람인데 유행을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요즘 되네.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해도 항상 마음을 잡아요. 그래. 나는 유행에 따르지 않는 게 나의 목표였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색깔을 담은 디자인을 하고 그게 결국은 나의 이 브랜드의 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뭐 치고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각자만의 그런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결국은 마지막에 디자인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식물이 점점 커지긴 할 것 같아요. 수요도 많아지고 자연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더 많은 자연을 안으로 당연히 들이려고 하고 사람은 자연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자연이 있어 사람도 있고 사람이 있어 또 자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없어지진 절대 않을 것 같고 계속 성장할 것 같긴 해요. 이 시장이. 근데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뭐 디자인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제 키우는 거에 대한 이런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원예 치료도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코로나 있으면서 되게 많은 이제 힐링을 하면서 식물이 좀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유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요즘에 뭐 농업 쪽도 기술 발달 되게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식물로 뭔가를 추출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거나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순한 이런 식물 가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식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진짜 엄청 다양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다양해요. 네. 어떤 걸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단순히 식물 가게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다. 그 무서움은 없으셨어요? 전공을 다른 걸로 선택을 하시는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불안하고 막 이런 염려들이 막. 없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전원놀이 하기 전에 제가 잠시 또 가죽 브랜드를 잠시 운영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스타그램으로 키워가지고 진짜 많이 판매하고 잘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키워봤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전원놀이 할 때는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해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막 바쁘게 시작을 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없진 않았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두렵죠. 저도 이번에 이제 새로 제 작업 시작하면서 작가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쉽지 않고 불안한 건 똑같아요. 네. 근데 항상 그 잘 된 케이스들을 보면은 뭐 제가 조그맣게 뭐 성공하는 것도 있고 뭐 이 프로젝트로 성공하는 것도 있고 보면은 꾸준함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한 거랑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한두 번, 세 번, 네 번 뭐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식물 가게 열은 사람들 중 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2년도 안 해보고 지금 당장 한 6개월 수입이 안 나니까 바로 정리해버리고 앞으로 가망이 없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근데 한 3년, 5년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1, 2년, 3년 하진 않았거든요. 그 뭔가가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쏟은 기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국도 막 몇 년이 지나야 피고 뭐 어떤 꽃도 뭐 몇 년이 지나야 피는 것처럼 근데 1, 2년 키워놓고 꽃이 안 핀다고? 이 식물이 그냥 마음 떠나버리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최소 내가 몇 년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몇 년까지 물론 지치겠지만 사람이니까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치는 거를 잘 극복하고 계속 뭔가 해나갈 수 있게끔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명언 듣듯이 그렇지. 맞아 진짜. 그래서 킵고잉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계속.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시간이 부족한 건지 좀 더 해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잘 먹고 목표를 잘 잡고 뭐 어떤 일이든 다 똑같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4번에 여쭤보고 싶었던